베이스 마칸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마칸 전문가인 이케빈 씨를 모시고 운전도 좀 번갈아가면서 하고, 이번에 신형 마칸만의 또 다른 느낌을 제가 아닌 세일즈하는 분의 어떤 느낌이 있을지 같이 느껴보도록 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어요. 일단 안녕하세요, 케빈 씨.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힘들어요. 단호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신형 마칸 판매가 잘 되고 있나요? 더 잘 많이 팔리는 것 같죠. 전보다. 전에 마칸보다? 네. 아, 그래요? 일반 마칸과 마칸 S의 비율은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마칸 S만 찾았는데 네. 이번에는 골고루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케빈 씨가 봤을 때 네. 마칸이 있고 마칸 S가 있어요. 네.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예요? 당연히 엔진, 마력, 아, 파워트레인, 퍼포먼스. 퍼포먼스. 네. 그게 제일 크죠. 체감적으로는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실제 운전해 이그니션 이거 시동 딱 걸면은 알잖아요. 벌써 이게 4기통을 탔을 때랑 6기통을 탔을 때랑 벌써 차이가 시동 켰을 때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느낌을 알더라도 이렇게 길에서 달릴 때의 느낌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가속. 가속 느낌 가속 많이 차나요? 많이 차이 나요. 아, 그래요? 4기통을 그냥, 탔을 때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포르쉐인가? 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칸 S를 한번 타볼래 하고 탔는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 손님 꽤 있었어요. 포르쉐다. 네. 케빈 씨는 확실히 일반 손님들이 오시면 테스트 드라이브를 같이 타고 하는 입장이니까 실제 손님들의 그런 느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또 손님이 마칸을 사는 이유, 마칸 S가 아니라 마칸을 사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가격? 아, 가격. 가격이 15,000불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같은 옵션 기준으로 하면. 이게 크게 보는 사람은 크게 보고 작게 보는 사람은 작게 보는데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6기통까지 필요 없고 4기통이면 충분하다. 차를 사고 나서의 손님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마칸과 마칸 S 다 해서. 네, 다 좋아하고 또 주위에서 보고 소개로 오는 사람도 많아요. 혹시 손님 중에 그러면 불만이 있었던 분은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마칸이야 사실 너무 안정화가 됐을 거라고 예상은 해봐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으니까. 이번에 마칸 4기통 이 베이스 모델의 머플러 사운드는 예전보다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훨씬 좋아졌어요. 머플러 사운드가 커지면 악셀레이터를 나도 모르게 더 밟는 경우도 있고 흥분해서 차가 더 잘 나가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가속력이 예전 마칸과 지금 마칸과의 어떤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있어요? 분명히 똑같다고 나와 있는데 페이퍼상에는 바로 보니까 더 잘 나가는 느낌상인가? 자, 신형 마칸이 나왔어요. 모니터 바뀌고 뒷모습 바뀌고 앞모습은 뭐 바뀌었지만 아주 크게 바뀐 건 아니고. 혹시 이런 손님 있어요? 예전 마칸을 타다가 다시 신형 마칸으로 바꾼 사람 손님 중에?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저 손님 많이 안 왔나?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칸 터보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마칸 터보를 주문해 놨어. 마칸 터보는 언제쯤 나와요? 정말?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신형 마칸은 어떤 색이 가장 잘 팔리고 있어요? 하얀색이요. 그 다음은요? 검정색. 검정색. 그러면 마칸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옵션 프리미엄 뭐가 패키지 있어요? 플러스.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요. LED 헤드라이트이 추가가 되고 컴포트 액세스, 키레스 엔트리, 포르쉐 엔트리 드라이브, 파노라믹 선루프, 애플 카플레이, 14웨이 키레스 엔트리, 쿨링 시트, 쿨링 시트 앞자리 리얼 히든 시트,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그것도 프리미엄 플러스에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오케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 말고는 또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 옵션. 인테리어 색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베이스 마칸이라도 투톤 인테리어, 빨간색, 빨간색이랑 풀레터. 풀레더랑. 바퀴가 요번에 새로 나온 바퀴가 있어요. 20인치 마칸 터보 휠. 그게 약간 검정색식으로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이쁜 것 같아. 그거 많이 넣어요. 나는 사실 이거 리뷰할 때마다 다 강조하는 건데 네. 그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 옵션은요. 310불짜리. 그거는 제가 넣어요. 잘 몰라서. 그건 제가 일단 그쵸. 클릭해. 310불짜리 옵션이라서 네. 이건 무조건 누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안 넣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딜러가 자기가 알아서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 정말 이거
편한 거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넣어요 저는. 안 나오면 주차할 때 안 나오면 너무 빡빡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칸을 사는 손님들이 네. 그 어떤 차랑 가장 많이 비교해서 구매를 해요? 제일 많이 비교하는 차는 아우디 Q5랑 SQ5랑 제일 많이 비교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어떤 설명을 해줘요 손님한테? 차를 운전했을 때 코너링, 핸들링 그리고 제일 큰 건 리셀 발류, 포르쉐 배치 그게 제일 큰 거니까. 사실 그거는 솔직한 부분이긴 해요. 네. 뭐 포르쉐 그러니까 차가 배지라는 뭐가 게. 일단 좋고 이걸 떠나서 발류가 되게 리셀 발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밸류 떠나서 정말 차로서의 차이점 차로서의 차이점. 네, 다 잘 물어봤잖아요. 핸들링이라든지 에로다이나믹이라든지 브레이크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기분상인지 아닌지 훨씬 빠르게 느껴져요. 반응하는 그 네. 속도 아니면 그럼 모든 것들 오케이.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차가 쏠리는 기분도 스테이블해야 되나 보나? 안정감 있다 보나? 내가 이 차를 너무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믿음이 가요 차에. 또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마칸의 연비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일단 종이상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 차를 9.1로 나와 있나? 9.1리터 per 100km.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리터당 한 11km에서 12km 정도.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은 보통 11은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좀 네. 과격하게 운전해도 네. 리터당 10km는 간다. 네. 그거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비교 대상인 X3 같은 경우 그 차를 제가 운전해서 한 13, 14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이거는 개인적인 답을 해도 돼요. 네. 이 차에 프리미엄 가스, 그러니까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회사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죠. 프리미엄 가스는 무조건 넣어야죠. 그리고 운전하면 느낌 나지 않아요? 프리미엄 가스 넣었을 때랑 일반 가스를 넣었을 때랑. 일반 그쵸. 가스를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출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연비 이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나 모든 힘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조건 기름이든 뭐든 권장 사항에 맞춰서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차의 그 엔진 오일 교환 주기는 얼마나 정도 되죠? 15,000km 혹은 1년. 그리고 90일 전에 미리 떠요. 1년 안에 15,000km가 주행이 안 됐더라도 네. 3개월 전부터 가드라고 뜨는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마칸이란 차를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차를 아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차를 그냥 차는 차다 그러면서 이동할 때만 이용하는 그런 차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케빈 씨가 생각하는 이 차에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사람. 마칸 S는 좀 반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남성 여성. 베이스는 보통 제 손님들 보면 70%가 다 여성. 이제 어머님들 큰 아이 말고 작은 아이 이제 SUV가 막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승용차에서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손님은. 누구한테나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를 사가는 손님은 70%가 여성분이고 여성분들 운전하기 편하니까 아무래도 SUV 같으면서도 승용차 같은 면이 있으니까요. 그 이제 운전 파킹할 때도 그렇고 너무 크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케빈 씨 지금 마칸 GTS 갖고 있죠? 네. 마칸 GTS가 이번에 신형 모델이 나오면 네. 어떻게 바꿀 의향은 있어요? 일단 바꿀 의향은 있는데 마칸 S 그 처음에 시동을 켰을 때 엔진 그 차가울 때 그 소리 내는 왕 하는 소리 내는 거 그게 사라졌다고 신모델에. 아쉽게도 만약에 신 GTS에서 그 소리가 안 나면 전 안 바꿔요. 솔직하게 처음에 시동 그 켰을 때 그 느낌이 왕 하는 그 소리도 은근히 저는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배기음 소리가. 그렇죠. 그게 그대로 GTS 전처럼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거 바꿀 의향이 있어요. 충분히. 지금 그럼 평소에 마칸을 사용할 때 네. 막 불편하거나 네. 이런 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신형 마칸을 포함해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신형 마칸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솔직히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근데 만약에 큰 짐을 실어야 될 경우는 트렁크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걸 보고 산 거니까 그런 스페이스가 아니면은 저는 카이엔을 갔죠. 저한테 딱 적당해요. 너무 크지도 않고 운전도 재밌게 스포츠성 느끼면서 할 수 있고 굳이 꼭 카이엔 크기가 필요한가 저한테. 그래서 마칸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약간 여성스러운 면도 있긴 하지만 생긴 게 저는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는. 여자친구는 마칸 좋아해요? 네, 좋아요.
마칸 좋아해요? 케빈 씨 더 좋아해요? 마칸이요. 차 안 끌고 오잖아 회사에 안 타고 와. 못 타고 오는 거죠. 그럼 마칸을 다른 차로 바꾸면 케빈 씨도 버리겠네요, 잘하면.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어. 오케이. 그거를 타기 위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앞으로 쭉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케빈 씨의 라이프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칸을 아는 사람 말고 처음 마칸을 접하는 그 손님들 중에서 마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력 많이 물어보고 연비.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리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페이먼트를 물어보죠. 그리고 페이먼트가 자기 생각에 괜찮다 생각하면 이제 얼마나 깎아줄 수 있냐, 아니면 뭐 메인테넌스는 얼마나 드냐, 공짜냐 다른 데처럼. 아까 질문하고 또 중복이 되긴 하는데 결국은 마칸을 사는 손님들이 가장 큰 이유는 뭔 것 같아요? 포르쉐에서 제일 입문하기 쉬운 차,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제일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가격 많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가격, 페이먼트 제일 저렴하잖아요, 포르쉐에서. 일단 포르쉐 브랜드는 벌써 사람들이 다 아는 차고, 거의 다. 자, 그러면 케빈 씨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들한테 정말 마칸을 추천한다. 차 2대 필요 없고 하나로 다 통일하고 싶은 분들, 그 와중에 스포츠성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차 값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걱정이 많으신 분들. 왜냐면은 이런 거 중고로 팔기가 되게 쉬워요. 중고 찾는 분들도 많아서 타다가 팔기도 쉽고. 아무튼 그 케빈 씨는 우리 만약에 여기 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차를 물어보시거나 이러면 안내 좀 잘 해주세요. 아, 그건 잘해드려요. 네. 그거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혹시 이 네. 케빈 씨를 통해서 뭐 이렇게 문의하실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편하게 문의하시면 되고. 오시면은 네. 최대한 열심히. 네. 만약에 도와드릴 수 있어요. 친절하게 안 한다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 채널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케빈 씨 수고 많았어요. 마지막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포르쉐에서 어떤 새로운 차 나올 때마다 네. 케빈 씨의 도움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평소에 만약에 포르쉐에 대해서 어떤 차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다 그러면 저한테 항상 알려주시면 안내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구독자님,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거는 제가 좀 부탁드릴 사항이고. 네. 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또 다음에 마칸 GTS 나오면 마칸 GTS 오너의 입장으로서 또 한번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네. 꼭. 감사합니다. 네, 이제 케빈을 내려드리고 제가 시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 마칸은 4기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6기통의 어떤 엔진의 그런 사운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4기통의 딸딸딸 거리는 이런 소리도 나진 않아요. 기존에 마칸을 아시는 분들은 그 사운드를 다 익히 아실 텐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4기통이 갖고 있는 특유의 사운드는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칸 S와 출력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 이렇게 차를 타서 보면 옵션적으로 봤을 때 기본 사항들이 거의 다른 게 없잖아요. 그 차를 이렇게 봤을 때 다가오는 느낌이 크게 마칸과 마칸 S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내가 느낄 수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마칸 S와는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출력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냥 일반 베이스 마칸을 구입을 해도 큰 후회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보고 뭘 살 거냐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한다는 기준 하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운행을 하고 다니기에는 마칸 S보다 마칸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뭔가 스포츠 드라이빙이고 좀 더 극적인 운전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어쩌다 한번 서킷이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칸보다는 마칸 S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제 기준으로는 일반 마칸을 사도 큰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흘려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코너링을 진입을 했어요. 오른쪽 코너, 왼쪽 코너를 지금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일반 마칸 같은 경우 우리가 느끼는 포르쉐의 어떤 스포티함에 의한 서스펜션이 단단해져서 거의 한쪽으로 쏠림이나 기울림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롤링이 있고 어느 정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딱딱할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안 가지셔도 되고, 컴포트 모드에서 다닐 때는 여타 어떤 SUV에 비교해서도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철을 만난다거나 좀 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만났을 때는 그 서스펜션 자체에서 차가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을 다 받아줘요.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거는 되게 딱딱하고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차체의 흔들림은 오히려 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스포츠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대략적으로 RPM이 같은 기어 단수에서 한 200-300 RPM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수치로는 디지털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부분이고, 악셀 페달을 딱 밟았을 때는 밟음량에 따라서 이제 기어 단수를 낮추게 되죠. 그래서 좀 더 토크감 있게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어 변속도 대략 한 2500 RPM 이하에서는 변속을 해주진 않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지 않을 때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다닌다면 연비의 측면으로는 불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높은 RPM을 유지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기 스포츠 버튼을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 눌려 있는 걸 모르시고 차가 계속 RPM이 높다 보니까 차가 되게 시끄러워지니까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해서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10중 8구는 그 스포츠 버튼이 잘못 눌려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항상 보시면 이 스포츠 그 버튼을 만약에 뭐 엔진이 계속 시끄럽다거나 차가 평소보다 민감하게 움직인다거나 그럴 땐 꼭 이 스포츠 버튼에 이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아무래도 여러 면으로 핸들링도 그렇고 서스펜션도 그렇고 약간 쫀쫀해지는 느낌이 나요. 하지만 그 범위가 노멀 모드하고 비교해서 아주 크냐, 핸들링 같은 경우는 좀 큰 편인데 서스펜션은 아주 크게는 다가오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일반 모드로 주행하다가 가끔 이제 스포츠한 드라이빙을 원하실 때만 스포츠 모드 버튼을 이용해서 운전하시면 재밌는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이게 4기통 엔진이라도 대략 250마력 정도의 엔진 힘을 갖고 있어서 끼어지는 출력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다. 그게 이 마칸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마칸은 브레이크 느낌이 다른 마칸하고도 다르네요. 초기 담력이 전혀 없어요. 브레이크를 약간 더 깊게 밟아야 브레이크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색다른 느낌입니다. 포르쉐 브레이크에서 같지 않는 이 마칸은 유격이 많이 있네요. 대략 한 75km, 70km 이상의 속도를 코너링을 계속 돌고 있는데, 아유 뭐 시트도 일단 등이랑 엉덩이 부분을 확실히 잡아줘서 약간 몸이 쏠리긴 하지만 시트 밖으로 몸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은 여유롭고, 포지션 자체가 대시보드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진 않아요. 시야의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시인성도 좋고, 하지만 좀 아늑한 느낌은 약간은 덜 드는 느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의 마칸하고 다른 점 전혀 없고요. 일단 스크린이 커져서 어떤 내비게이션을 잠깐 볼 때나 내용들을 체크해 볼 때 눈에 제일 잘 들어와요. 요거는 스크린이 커진 만큼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마칸도 기존의 사이드 미러 쪽에 그 블라인드 스팟 체크해주는 경고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아우디 스타일이죠. 예전 카이엔도 이렇게 됐고, 하지만 요즘 신형 카이엔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칸도 추후에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80km, 90km 이 정도를 주행하고 있어요. 기어 단수는 6단을 물고 가고 있죠. 스포츠 모드이기 때문에 7단으로 변속을 해주질 않아요. 근데 제가 노멀 모드를 놓을게요. 스포츠 모드를 끄게 되면 저 기어 단수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약간 오르막이라서 기아 변속이 2000rpm이 돼야 이제 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차가 많네요.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노멀 모드에서 2000rpm 이하에서 이렇게 변속을 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걸 스포츠 모드로 돌아가면 2500rpm까지는 거의 지키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은 제가 6단 노멀 모드에서 한 80km 정도에서 부터 업을 했습니다. 편한 운전을 하게 되죠. 이 정도의 엔진 RPM이면은 엔진 소음도 들어오지 않고, 근데 외부 소음은 아무래도 이게 이중 유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탔던 X7이라든가 GLE 차들보다는 좀 더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귀에 거슬린다거나 차가 소음이 많은 차처럼 느껴진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존의 마칸보다 출력적인 부분 달라진 게 없는데 확실히 머플러 사운드는 커지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러니까 머플러가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일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노멀 모드에서 110km 정도에서 제가속을 할 때는 그 악셀링 반응이 바로 그 토크감 있게 오진 않아요. 한 4단까지 이렇게 떨어뜨려 주거든요. 악셀을 깊게 밟으면 일반 스포츠 모드 드라이빙 하는 것처럼 큰 차이는 없지만, 악셀을 깊이 안 밟고 살짝 밟았을 때는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좀 더 누딩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느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마칸 S와 약간의 차별점이네요. 마칸 S 같은 경우는 노멀 모드에서 악셀링을 가볍게 하더라도 어떤 토크감 있게 이렇게 약간은 나가는 악셀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 베이스 마칸은 그거보다는 약하게 느껴집니다. 스포츠 모드에 넣으면 400rpm 정도 이렇게 올려주네요. 그리고 악셀을 아주 깊게 밟았을 때는 노멀 모드 악셀 깊게 밟았을 때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3000rpm 가까이 가서 기아를 올려주니까요, 어떤 계속적인 꾸준하게 이렇게 차를 밀어주는 그런 재밌는 운전은 스포츠 모드에서 더 좋죠. 일반 마칸에서 크로노 패키지가 없는 이런 마칸을 몰 때 하이웨이 고속을 달리다 보면 땅 위에 딱 붙어서 좀 단단하게 쫙 밀려가는 이런 느낌은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롤링도 허용을 하고 노멀 컨디션에 따라서 피칭도 허용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파즘이라든가 PASM이죠. 그리고 PDC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옵션들을 선택을 안 했을 경우는 지금과 같이 약간은 좀 물렁한 느낌이 고속에서도 조금은 전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옵션의 차이에 의한 주행 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이엔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마칸은 그런 셰시 쪽이나 아니면 서스펜션 쪽에 옵션을 더 추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옵션이 없는 모델과 차별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마칸도 차별이 되게 다 만들어져서 나왔네요. 포르쉐는 브랜드가 마칸도 그렇고 카이엔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 그냥 편안하게 운전해서 한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운전을 위한 그 옵션도 있고, 차도 크고 SUV고 그래서 마치 스포츠 드라이빙에는 어울릴 것 같진 않지만, 내가 굳이 그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해서 차를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옵션들만 선택을 잘 하면 어떤 차든지 스포티한 운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마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마칸 GTS, 마칸 터보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그 모델들이 나올 예정인데 사실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마칸 S 같은 경우도 기존 마칸 S보다는 시동 걸 때 머플러 사운드가 약간은 줄어들면 이 정도 말고는 기본 출력은 또 높아졌거든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GTS나 터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전 마칸보다는 더 많은 출력을 이끌어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재밌는 차로 탄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칸을 사실 때 스포츠 드라이빙을 같이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무조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PASM이나 PDCC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일반 마칸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어 휠 스티어링, 그러니까 뒷바퀴 방향 조정 장치 이런 것들의 옵션은 굳이 마칸에는 적용을 안 하셔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카이엔도 마찬가지인데 이 바람 나오는 이 송풍구가 이 밑에 구성이 돼서 좀 차 안이 많이 덥거든요. 그러니까 더울 때 처음 탈 때 빨리 시원해질 때는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제 카이엔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에어컨을 한번 세게 틀어볼게요. 맥스로 자 틀면 이 위에 송풍구하고 아래 송풍구에서 바람 배출 소리가 예전 마칸보다는 확실히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이나 아니면 바람 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간섭이 생겨서 나오는 소리일 텐데 후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로써 오늘 마칸 시승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존 마칸과의 차별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차별점은 크게 없다. 단지 미세하게 머플러 사운드가 좀 더 큰 느낌이 나고, 근데 이거는 데이터적으로 다른 게 없다고 나오지만 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새 차다 보니까 어떤 그 새 차의 냄새에서 오는 좀 차가 더 잘 나갈 것 같은 이런 거짓말의 느낌인 거죠. 데이터로는 뭐 전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 정도만 제외를 하면 다른 느낌 전혀 없고요. 확실히 스크린이 커진 부분은 운전하면서도 어떤 급하게 잠깐 볼 수 있는 내용을 바로 캐치할 수 있게 아주 편해졌다. 이거는 상당히 보기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송풍구 쪽은 좀 더 낮아지면서 에어컨을 빨리 시원하게 하는 거는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송풍구에서 나는 소음 자체도 전에 있는 위치보다는 약간은 더 크게 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칸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운행을 하신다거나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지 않으면 이 마칸이 적정한 차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면 두 가지 선택 사양이 있는데 마칸 S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마칸에 서스펜션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옵션을 추가를 해서 운전을 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실내를 좀 더 고급스럽게 꾸밀 수는 있겠죠. 대시보드에 가죽도 넣고 시트도 뭐 빨간색이나 이런 좀 더 독특한 색상을 선택을 해서 실내를 꾸밀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 취향이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같은 경우도 좀 더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해서는 좋은 옵션이에요. 런치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운전 모드에 있어서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는 게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재밌는 운전을 할 수가 있죠. 페이스 리프트지만 그래도 좀 더 바뀐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그 기존의 마칸이라는 차가 워낙에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쓸모에 있어서도 좋은 차였기 때문에 크게 변형을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기존의 마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인기 있는 차로 남을 것 같고, 아까 케빈 씨가 말했듯이 전에 마칸보다 지금 신형 마칸의 그 판매율이 아직은 높다고 해요. 물론 이제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또 마칸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뭐 가서 시승해 보시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빨리 와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느낌을 공유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그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